지난 4일 경남 양산시의 버스 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버스를 기다리던 50대 여성의 목에 전기 충격기를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최근 너클을 범죄에 사용하는 등 호신용품이 범행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편 경찰이 중국에 근거지를 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중국 공안과 공조를 해서 일망타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50대 여성의 목에 전기 충격기를 찌른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선은 둘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면서요? 제가 얼마나 허탈함이 이렇게 헛웃음을 시청자 여러분 앞에서 지울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기 충격기를 샀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지? 라고 생각하고 툭 찔렀다는 거예요. 아, 모르는 사람, 네. 50대 여성에게. 아니 50대 여성은 얼마나 기함했겠습니까? 예. 그 충격, 우리가 이렇게 휴대폰만 조금 충전되더라도 약간 손이 좀 민감한 사람은 찌릿 이런 느낌이고 한 100V 정도만 되더라도 진짜 소스라치게 놀랄 수 있는데 이러한 전기 충격기는 그보다 훨씬 높은 볼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번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궁금해서 찔렀다? 이게 과연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하고 그래서 한 2주 정도의 어떤 지금 상처를 2주 정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고 하니까요. 빨리 쾌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좀 트라우마도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사건에서 더 보고 싶은 게 이 사람이 휴대폰 그러니까 그 휴대하는 어떤 그 가방 안에 스타킹 안에 당구공 2개, 당구공을 이렇게 집어넣어 놓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구공을 넣었다는 게 저는 더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당구공은 보통 옛날에 강도범이 불특정 다수에게 폭행을 할 때 당구공으로 사람에게 이렇게 빵 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특수상해 등 혐의로 이제 체포는 됐다고 하는데 정말 천만 다행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충격기와 스타킹 속에 넣은 당구공을 가진 이 사람 사실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을지 저희가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남성이 사용한 전기 충격기를 소지를 하려면 경찰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허가는 받았어요. 이게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뭐 시청자 여러분 절대로 뭐 악의를 갖고 하실 분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전기 충격기를 샀는데 볼트가 아주 낮은 거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일정 볼트 이상이 되면 사면 그거를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면 허가를 이제 경찰서에 주는데 그 총포를 파는 곳에서 전기 충격기를 사면 총포 쪽에서는 이거를 신고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절차를 총포사에서 해줘요. 그러면 경찰에 가면 2가지 정도를 저는 확인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운전면허증에서 정말 사람이 내 신체 구조에 뭐 특별한 이상이 없느냐 그걸 확인하고 범죄 이력을 쫙 검토해서 범죄 이력이 없으면 이 이제 허가를 해주는데 이건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부 언론에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좀 아팠던 전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과연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특히 마음이 아팠던 병원 기록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좀 허가를 하는데 꼼꼼하게 좀 살필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총포의 허가에 대한 요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흉기 난동 사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호신 용품을 구매율이 굉장히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기 충격기도 그렇고 너클도 그렇고 최근에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호신 용품 말고 흉기에 가깝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기 충격기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만약에 우리 앵커도 전기 충격기 정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사는 것 그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기 충격기 가끔 가다 제가 저번에도 앵커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렇게 저녁에 사실 새벽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새벽에 탁탁탁 걸어가면 뒤에서 이렇게 한 서너 명이 이렇게 따라오면 되게 소스라치게 겁이 나요. 그러면 제가 정말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전기 충격기를 정말 허가를 받고 소지하는 건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호의 용기니까 공격하지 않으면 사실상 내가 공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방어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너클은 사면 처음부터 이거는 방어용의 무기가 아니라 공격용 무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클 사면서 이게 어떤 그 공격에서 내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너클을 사고 있다?
뒤에서 누가 공격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너클을 끼고 어떻게 그 방어를 그냥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호신용품 안에서는 너클을 좀 빼고 너클도 똑같이 좀 사는 데 있어서 지금 적어도 총포 도금과 동일하게 좀 허가를 받고 팔든지 아예 너클은 파는 걸 금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 호신용품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클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난 6일에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칼 달린 너클을 끼고 맞습니다.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는 사건이 네. 있었거든요. 이게 최근에 있었던 신림동 사건을 모방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거를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나와 있는 저부터 반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범죄 수법이라든가 이런 걸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저는 웬만하면 특정 지역도 말씀 안 드리는 거잖아요. 혹시나 제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까 싶어서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중립적으로 이야기해? 왜 저렇게 저런 걸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해? 범죄 수법을 왜 제대로 설명 안 해? 이러는데 그게 혹시나 잘못된 영향을 미칠까 봐 저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네. 우리 언론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첫 번째로 넘어간다면 두 번째는 모방 범죄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평소에 자기 마음속에 이러한 어떤 분노와 억눌림이 있을 때 이게 모방 범죄로 트리거라 그러죠. 한 사건을 봤을 때 그래 나도 이렇게 해보자라는 게 있으니까 저는 약간 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그리고 마음이 아픈 분들에 대한 치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노가 있을 때 풀어낼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기제가 함께 만들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경찰의 대응력 강화가 맞습니다. 많이 요구되고 예.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비해서 경찰의 방검복과 방탄복 지급은 저조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방탄복은 논외로 치고 저는 방검복은 조금 더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총기 휴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방탄이나 안에 이제 쇠판으로 만들어져 있는 방탄복은 사실 스왓 정도가 좀 지급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방검복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검복은 어떤 흉기가 몸 안에 들어올 때 그 몸 안에 들어오는 흉기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기제가 있는 방검복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방검 장갑입니다. 공격을 했을 때 그 흉기를 잡을 수 있는 방검 장갑은 적어도 방범과 순찰을 하는 경찰관의 그 경찰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적다.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10명 중에 3명 정도, 약 30% 정도만 지급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조금 통계 수치를 조금 달리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방검복이 지급되느냐로 본다면 이건 수치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금은 10명 중에 3명이나 30%의 이 개념이 아니라 나가는 분들 중에 정말로 방검복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을 늘려서라도 저는 대한민국 경찰,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보호 장비 국가가 지급하는 것 국가가 해야 될 의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건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적발을 했습니다. 16명을 검거했다고 하는데 조직원 김 씨가 탈퇴 의사를 밝히자 이제 폭행을 해서 이 김 씨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이 사건이 적발이 되게 됐거든요. 우선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이것도 너무 무서운 범죄인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뭐 물론 중국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도 여러 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보이스피싱에 뭐 굉장히 뭐 산지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또 중국에 대한 또 잘못된 인식을 주는 거라서 특정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칭다오에 이 조직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딱 갔는데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을 하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이게 유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대포 통장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한국 사람 A라는 사람이 저 이거 못 하겠습니다. 저 이제 탈퇴할래요. 라고 하니까 중국인 주체 그러니까 이거 공격했는 사람은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이 우리 한국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해서 신체 다리의 일부분이 찢어지는 그 근육이 파열되는 상처를 입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 공격을 했겠습니까? 또
같은 조직원이었지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국내에 딱 들어왔는데 이미 경찰은 외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쫙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마침 딱 들어오니까 이 사람 들어왔네? 라고 해서 이 사람을 딱 체포를 했는 거예요. 네. 국내에도는 3사람이 있었는데 3사람 중에 지금 2사람은 구속했고 1사람은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중에 1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여하튼 이 사람이 이실직고합니다. 이실직고해서 칭다오에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일망타진되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 쪽에서는 해당 조직의 사무실 위치가 중국 칭다오다 이렇게 파악을 했고 중국 공안과 국제 공조를 통해서 수사를 했다면서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국 공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우리가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정세와 달리 이 범죄인 인도 협정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공안과의 협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경찰, 대한민국 검찰, 중국의 공안에 끈끈한 네트워킹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적어도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두 나라의 어떤 정세와 관계없이 하나의 목적점을 통해서 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공안에게 딱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지금 네. 중국 공안에 중국인 3명과 그 안에 있는 그 10명이 한국인들이 있으니까 네. 이 사람들 좀 일망타진해 주세요. 이러니까 중국 공안이 가서 그 13명 일망타진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 3사람까지 했으니까 그 조직 전체인 16명이 일망타진되었고 네. 그중에 이제 타진된 사람에게는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찰 쪽에서는 중국의 피의자 10명에 대한 송관을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 수사 계획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금 67명에 대해서 27억 정도로 네. 가로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필벌하는 거 이건 무조건 필벌해야 되겠죠.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 단체 조직을 해서 사기를 하면 네. 그 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이들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기소전 보전 몰수 추진 기소전 보전 몰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기소 전에 보전해서 나중에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의 여러 가지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있으니까요. 그 보이스피싱 조직을 외국과의 어떤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서 일망타진하고 국내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